반응 속도가 그 내용이 굉장히 정량적이고 식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래가지고 어, 그 정말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서는 그런 식 이런 거 빼고 그냥 간단히만 이제 설명을 해서요. 그 정도로만 나도 커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반응이 일어나려면 좀 정리를 하자면요.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충돌해야 된다. 반응물끼리겠죠. 반드시 충돌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그 충돌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충돌하겠지 뭐, 그죠? 안 하고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충돌해야 그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나름 좀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그 헤세 법칙이라는 것도 우리 책에서는 정말 간단하게만 다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렇게 묵직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충돌 이론, 그러니까 요거에 근거를 해서 그러면 그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려면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말은 곧 충돌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주. 충돌해야 반응이 일어나니까 충돌이 자주 일어나면은 반응이 빨라지겠죠. 근데 문제는 모든 충돌이 전부 생산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지는 않다. 충돌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그 생성물을 만든다. 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위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예요. 어, 요거를 예,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는 뭐든지 우리가 그냥 이 과학적인 얘기는 아닌데 뭐든지 우리 생활에서도 뭔가가 일어나려면 살짝 고비를 넘겨야 되죠.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 가만히 있는데 뭐 어디서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든지 너무 그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세속적 이거 아닌데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아니면 뭐 가만히 있는데 막 그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학점이 잘 나오고 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있죠. 우린 뭐 그냥 있었는데 누가 막 칭찬을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그죠? 그냥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뭐 로또 같은 것도 가만히 있으면 뭐 당첨이 되는 게 아니죠. 최소한 가서 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고비 뭔가 좀 힘든 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런 거이고요. 화학 반응에서도 그런 고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충돌을 하는데 요 고비를 넘어야 이쪽이 에너지고요. 충돌하는 애들의 에너지 꽝 들이받는 거. 저쪽에서 슝해서 빡 여기서 들이받는 거죠. 충분한 에너지로 들여받아야만
이 고비를 넘기고, 그러니까 반응물 상태라는 이런 고비를 넘기고 생성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응물이라고 하면은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또는 여기를 이제 전이 상태 또는 트랜지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전이니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이렇게 전이하는 여기 하여튼 제일 높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생성물, 반응물.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쓱 하고 이렇게 가진 않는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뭔가를 넘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충분한 에너지를 반응물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충분한 에너지를 반응물들이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높아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높으려면 보통 온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은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고 충분한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충돌을 하면 요 고비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넘어서 요게 된다는 거죠. 물론 마찬가지로 생성물이 이제 많이 생기면은 얘네들이 지네들끼리 충돌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죠, 그죠? 이만큼이, 그러니까 정반응에서는 그러니까 이 반응물하고 요 전이 상태 사이의 에너지가 그 넘어야 되는 고비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반응물은 요만큼만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생성물에서 그 반응물로 넘어오려면은 이만큼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가 생성물이고 여기가 전이 상태니까 그래서 이만큼을 넘으면 다시 반응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생성물이 반응물 되는 게 좀 더 힘들죠. 반응물이 생성물 되는 것보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얘가 그래서 저희 평형 상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게 쉬우니까 반응물이 많이 없어지겠죠. 생성물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형상수가 일보다 큽니다. 예, 이따가 다시 하고요. 그러니까 충돌을 자주 하면 되고 충분한 에너지를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제대로 충돌해야 됩니다. 그 뭐냐면 방향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애하고 이렇게 생긴 그 화합물이 있을 때 얘네들이 충돌해 가지고 단일치환 뭐 반응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그죠? 얘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 여기다가 이 동그라미가 이쪽에서 계속 얘를 들이받으면은 뭔가 좀 힘있게 들여다 받고 또는 자주 들이받아도 요게 만들어지긴 좀 힘들죠, 그죠? 계속 네모를 갖다 들이받으니까 받으려면 세모를 받아야지. 그래서 이쪽 방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받으려면 이쪽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팩터, 뭐 어떻게 보면 뭐 빈도인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배향인자미야. 오리엔테이션을 배향이라고 번역을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자주 충돌하고 힘있게 충돌을 하더라도 제대로 충돌을 하지 않으면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 얘기입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충돌을 해야지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게 충돌이죠. 충돌해야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자주, 2번 세게, 3번 정확하게. 요런 얘기고요. 자주 충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도가 높으면 돼요. 그죠? 그 충돌할 애들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주 충돌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거랑 관련이 있는데, 온도가 높으면 세게 충돌해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주 충돌하기도 합니다. 빠르니까.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자주 충돌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얘네랑은 별 상관이 없죠. 그 맞는 방향으로 가서 들이받는 거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하고 농도랑 온도. 물론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이 부피를 줄이면은, 그죠? 부피를 줄인다는 말은 농도가 높아진다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결국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촉매 같은 경우는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표현도 있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낮추냐 하면은 이거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낮춘다기보다는 다른 경로를 제시해요. 다른 경로. 또는 이제 산봉우리를 이렇게 고비를 이렇게 넘지 않고 우회도로로 이렇게 옆에 등성이를 타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터널 같은 거를 파가지고 이렇게 넘을 필요 없이 터널로 슉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그 화합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촉매는 그러니까 이게 넘어야 될 고비가 이렇게 낮아지는 게 뭐죠?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 유효 충돌의 개수가 늘어나죠. 자주 충돌을 하는 거는 뭐 기본이고 넘어야 될 고비가 굉장히 낮아졌으니까 웬만한 충돌은 전부 다 유효하게 생성물로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촉매는 반응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수도 있지만 다시 재생됩니다. 참여했다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겉에서 보면 반응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얘는 항상 같은 양으로 존재합니다. 사라지거나 뭐 만들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같은 양. 다만 참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반응물하고 결합을 해서 소위 중간체라는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체는 말 그대로 중간에만 존재하고 나중에 반응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응 뭐 그냥 중간체, 뭐 반응 중간체 그러는데 얘네들은 만들어졌더라도 사라지기 때문에 촉매는 없어지더라도 재생됩니다. 그게 촉매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평형은 얘는 화학 반응 속도의 개념이 조금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사실 얘는 시간과 무관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은 이 화학 평형에서는 버려야 합니다. 다만 제일 처음에 화학 평형을 설명할 때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게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시간은 이제 거의 얼마가 될지, 이게 뭐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뭐 1초가 될지 그냥 시간이에요. 다음에 이쪽은 반응 속도. 기본적인 개념은 항상 그 화학 평형을 얘기할 때 이렇게 가역 반응을 생각하고요. 꼭 가역 반응이 아니어도 되는데 가역 반응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좀 기억을 해야 되죠. 이게 정방향, 역방향 또는 정반응,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잠깐 그 전에 얘기를 했지만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는 이 반응이라고 해서
얘가 반응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는 역반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거를 막 섞어서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는 t는 0일 때 반응물만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어도 괜찮은데 지금 쉽게 하려고 간단하게 하려고 반응물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물의 농도는 처음에 높다가 생성물로 변하면서 점점 줄어들죠. 생성물로 변하니까. 그죠? 근데 충분히 얘가 변하면은 이제는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은 그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 만큼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이 되면 결국 농도는 일정하게 되겠죠. 반응물의 농도나 생성물의 농도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응 언제 평형이냐, 그 상태가 뭐냐면은 정반응 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역반응 속도는 점점 커지겠죠. 왜냐하면 생성물이 계속 많아지면은 이쪽 방향 속도가 빨라지겠죠. 농도가 높으니까.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반응 속도는 농도가 높아지면 쓰죠. 응? 농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도 빨라진다고 그랬죠. 자주 충돌하니까. 그래서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요. 정반응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t가 0일 때 t는 0에서 반응물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그죠? 그때예요. 만약에 생성물만 존재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얘네 둘의 속도가 정반응의 속도나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집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평형이라고 불러요. 아, 드디어 평형에 도달했구나. 뭐 평형에 도달한 시간은 뭐 별 상관이 없고 뭐 오래 걸리든 조금 걸리든 농도로 이걸 바꾸면은 같아질 필요는 없어요. 속도는 같아지지만 농도는 예를 들어서 이쪽이 농도, 시간 그러면은 농도는 그 반응물의 농도는 당연히 줄어들죠. 쭉 줄어들고 생성물의 농도는 늘어납니다. 요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여기라고 하면은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일정하게 유지. 그렇죠? 같을 필요는 없어요. 일정하게 유지만 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평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는 같아져.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도달하면은 같을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평형에 도달하면은 그게 평형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뭐 빨라지거나 이제 점점 느려지거나 그런 거는 조금 아까 그 반응 속도에서 했던 어디 갔어요? 예, 여기 있네요. 반응 속도는 농도가 높아지면 얘도 빨라진다. 그러니까 자꾸 반응물이 없어지면은 정반응의 속도는 느려지는 거고요. 자꾸 생성물이 생기면 역반응의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많아지면 점점 빨라지고, 점점 없어지면 점점 느려지고. 근데 무한정 빵이 되진 않죠. 왜냐하면 다시 반응물이 점점 없어지면은 그 말은 곧 생성물이 많아진다는 말이니까 역반응을 통해서 반응물을 자꾸 재생하죠. 왜 재생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면 그 평형 상태를 표현하는 평형 상태를 표현하는 무언가 식이 있어요. 정량적이겠죠. 당연히 그냥 뭐 농도가 안 변한다, 뭐 속도가 일정하다 그런 거 말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들을 이 식에다가 다 집어넣으면은 그 숫자는 항상 일정하다. 농도는 다를 수 있어도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를 평형 농도라고 합니다. 평형 농도는 다를 수 있어도 평형 상수는 한계다. 온도가 일정하면서 일정한 온도에서. 그러니까 식이 어떤 식이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가 되는 뭐 그런 반응이라고 하죠. 평형 상수식은 평형 상수를 K로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K인데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물이 밑에 오고 생성물이 위로 가고, 만약에 여기에 계수가 있으면 계수만큼의 지수를 여기다가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평형 상태에서. 하지만 그 농도들을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얘는 일정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걔는 그래서 그 평형 농도는 다를 수 있어도라고 얘기할 때 이 그 평형 농도의 조합이 있겠죠. A는 얼마, 뭐 B는 얼마, C는 얼마, D는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각각의 그 평형 그 농도들은 요 값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요 식에다 넣으면은 K는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각각의 그 평형 농도 세트 조합 그거를 평형 위치라고 불러요. 위치. 그러니까 평형 위치는 무한계가 존재합니다.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무한계가 존재해요. 무한계. 엄청나게 많은 숫자. 근데 평형 상수는 달랑 하나입니다. 달랑 하나. 그러니까 상수라고 부르겠죠. 물론 온도가 달라지면은 평형 상수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하나 그 식을 예를 들면은 H2 더하기 I2가 이 HI가 되는 반응이다. 이 반응의 평형 상수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계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그 균형 잡힌 화학 방식을 써야만 이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계수가 1이니까 그냥 H2, I2, 그 다음에 여기는 HI의 제곱이죠. 미치 반응물, 그러니까 분모가 반응물, 분자가 생성물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면 평형 상수는 또 일정하다, 하나다. 하지만 요 각각의 농도는 다를 수 있다. 오케이? 그거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불균일 평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뭐가 불균일하냐, 헤테로지니어스 하다고 하면은 뭐가 불균일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상태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 평형 상수식에다가 일반적인 기본적인 식이 이렇게 생긴 건데, 그러면 여기는 농도를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보통 기체나 수용액 상태입니다. 액체나 고체는 농도를 말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피가 있고요. 커피는 아니다. 뭐가 있을까요? 액체로 된 거? 순수한 액체로 마셔서 괜찮은 거는 물밖에 없네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물 맛이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물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이만큼 먹었어요. 그러면 속에 있는 물 맛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죠. 당연히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액체 같은 경우는 얘가 없어져도 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일반학에서는 그냥 아닌 걸로 합니다, 보통. 고체 같은 경우도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요만큼 뜯어 먹어도 나머지 얼음의 맛이 변하진 않죠. 그죠? 예. 그래서 농도가 이 고체 상태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고체의 농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쇳덩어리도 마찬가지지. 쇳덩어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걸 요만큼 띄어서 뭘로 바꿨다고 그래도 그럼 나머지가 예를 들어 10% 띄어먹었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 90%는 원래 철 성질의 90%만 가지고 있냐? 아니죠. 똑같아요. 그래서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농도에 따라 양이 변함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평형상수식에서 아예 떼버립니다. 평형상수식에서 그러니까 이런 액체나 고체가 포함된 평형을 불균일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상이 다른 거 이런 것이 포함이 되면 그다음에 평형상수에서 쟤를 완전히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 CaC 탄산칼슘을 가열하면 이 앞에 나왔던 거죠. 생석회하고 이것도 고체이고요.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얼마냐 그러면은 이게 반응물인데 고체잖아요. 빼. 이게 생성물인데 고체네요. 빼. 그러면 요거밖에 안 남아요. CO2의 농도만 딱 남습니다. 불균일 평형에서 액체나 고체 상태인 애들은 빼고 평형상수를 나머지 그 농도를 가지고 평형상수를 쓰면 됩니다. 평형상수를 계산하는 여기도 진짜 내용 많은데 그 평형상수를 계산하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죠. N2O4가 기체이고요. 이 NO2 이걸로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평형 상태에서 평형 농도라고 하면은 N2O4가 0.45몰라이고요. 여기는 참 다 몰농도를 사용을 합니다. NO2 그 다음에 몰농도를 표시했는데 또 잊어버렸네. 어떤 화합물을 쓰고 여기다 꺽쇠를 치면은 꺽쇠 대괄호라고 하나요? 이걸 치면 얘가 몰농도라는 거를 자동으로 의미합니다. 몰농도 표시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A의 몰농도는 A의 꺽쇠 채우면 됩니다. 얘가 0.31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평형 농도. 평형 농도가 아닌 애들을 여기다 넣으면은 당연히 평형 상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는이 아니죠. 미안. 임의 상태의 농도를 집어넣으면은 반응 지수라는 것이 돼요. 식은 똑같은데 평형 농도 말고 평형 농도만 딱 집어넣은 게 평형 상수이고 임의의 상태 다른 모든 상태도 괜찮아. 평형 상태도 들어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은 얘는 반응 지수 리액션 코션트 해가지고 코션트 Q를 씁니다. K 이렇게 되면은 K는 N2O4분의 NO2의 제곱이죠.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0.21이 나옵니다. 항상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 또는 평형 농도를 사용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고요.